네, 안녕하십니까. 땅짓고 부동산 직톡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저 인베이드 투자자문의 이상우 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럼 다 좋은데 그 기준도 좋고 뭐 다 이해는 하겠는데 그럼 뭐 구체적으로 좀 어떤 지역이나 어떤 상품을 좀 내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는 게 좋겠느냐 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좀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사장님 오늘 올해 좀 뭐 어떻게 어디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까? 지역이요. 단도직입적으로. 어휴. 뭐 공식적으로 나간 의견 몇 개 있으니까 우리 서울에선 신길고덕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신길고덕이 좀 여러 가지 편견들이 많아요. 특히 신길 같은 경우는 아주 편견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 편견은 뭐 이미 다 사라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뭐 최근 호가들 보니까 초고가 주택 요건을 다 만족시키는 정도 가격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만하니까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사람들이 많이들 이제 억울해 하시는 것도 있고 어색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왜 이만큼 올라 있느냐, 과도하지 않느냐 하는데 어디까지나 그 동네들은 그럴 만한 힘들이 있었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5가지 요건들을 갖춰 나갔던 혹은 이미 있었지만 몇 가지가 약간 죽어있던 상황이 살아나는 그런 것들이니까 신길은 뭐 올해 대표적으로 많이 오를 지역들이 하나고 이미 다 보고 계셔가지고 저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신길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작년 여름 때랑 아니면 적어도 가을에나 지금 가격 보시면 깜짝 놀라세요. 근데 그때랑 지금 달라진 건 뭐냐? 없던 단지가 생겼죠. 짓고 있던 단지가 완공이 된 거죠. 그래서 완료가 다 잘 되는 중에 있고 올해 말까지 계속 입주가 있기 때문에 신길은 아마 계절마다 가보시면 또 다른 모습들을 계속 보여줄 거라서. 신길 뉴타운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예, 동작구 신길 뉴타운. 예. 네. 영등포구일걸요? 영등포구. 저 깜짝 잠깐. 영등포구.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 가격이 요즘 좋은 거는 여의도도 있지만 여의도 뭐 개발 얘기도 있지만 신길이 사실 영향을 더 크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영등포구가 상승률이 타 지역보다 상당히 높은 흐름들을 보여줄 거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언저리에 있던 뉴타운 아닌 지역들의 노후 아파트들도 재건축 얘기도 나오거든요. 뉴타운 남부라거나 북부라거나 다들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많이들 놓치시지만 사실 그 지역에 지금 신림선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서울대부터 여의도까지 가는 경전철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좋아지는 요인들이 사실 많았던 거죠. 다들 좀 한 수 밑으로 봤던 것들이. 신안산선하고 네, 신안산선도 있고 예. 신림선도 있고 이미 7호선도 있고 이런 영향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 거기다 사실 올해 또 기대주주가 하나가 그 노량진 뉴타운 또 시작하거든요. 노량진 바로 옆이에요. 그런 것들도 진행돼요. 거기가 있는 동작구인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길이 올해 가장 유력한 후보 1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등이 아까 고덕인데 고덕은 이번 달로 입주가 거의 끝납니다. 근데 고덕은 약간 좀 한 수 아래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내리는 결론 중에 좀 실수 중에 하나가 너무 외곽이라는 거죠. 그 말도 맞아요. 서울에서 제일 동쪽 끝에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그 동쪽 끝이 논밭이 아니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하셔야 되거든요. 서울의 서쪽으로 가시면 논밭일 수도 있지만 지금도 김포 한강신도시인 거고 서쪽으로 나가보시면 논밭이 좀 있긴 하지만 이 동쪽 끝은 바로 하남 미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가 주르륵 이어지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월이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행정구역을 경계로 서울은 원래 비싸고 외곽은 싸야 되는데 지금 미사가 원래 좀 쌌던 동네가 개발이 되면서 원래 한번 올라오니까 그렇죠. 근데 그 바로 옆에 서울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미사는 아직 개통이 안 했지만 올해 개통 예정이지만 5호선 연장 개통하고 여긴 개통돼 있잖아요. 예. 역으로 몇 개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격차가 여기가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일단 서울이니까 한 번 더 올라가는데 단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대단지로 원래부터 있던 주공 아파트를 전부 다 재건축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워낙 크니까 신길도 마찬가지인데 도심 내에 이렇게 큰 단지가 입주하는 효과가 나면 고덕 같은 경우는 고덕이 잘 되니까 그 바로 옆에 영일동도 지금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 같이 개발이 되는 이런 효과들을 이제 활용 점정은 또 좀 더 나가면 둔촌주공 아파트도 있고 그쪽에 이슈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원래부터 주거지였고 학군 요인이라는 교육이라는 요인들이 그 동네가 원래 좋았었고 그 외고도 거기 있잖아요. 유명 고등학교들도 원래 있었고 그래서 고덕은 원래부터 다 갖추고 있었던 동네가 좀 멀었었는데 그 먼 거는 뭐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그 동네 전체가 높아지면 좋아지면서 고소득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선호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크게 작용을 한다. 이 점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덕 신길 많이 말씀드리고 있었고 작년에 말씀드렸던 지역들이 올해 또 많이 오를 거예요. 작년에 조선일보에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장위 뉴타운이었거든요. 예. 제가 노도강 장위 뉴타운이면 장위 요즘 가격 보시면 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또 달라요, 가격이. 아까 그런 동네들하고 똑같아져서 상당히 이슈가 많아졌는데 저기는 그냥 말 그대로 뉴타운이거든요. 근데 이 동네의 장점은 제가 봤을 때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브랜드. 장이동의 브랜드가 아니라 장이동에 들어오는 그 주요 단지들이 다 원 브랜드 아파트로 들어와요. 대단지 원 브랜드. 여기는 꿈의 숲이라는 공원 요인을 크게 갖추고 있고 지난 시간에 노도강 말씀드린 제일 중요 요인 중에 하나였던 동북선의 대표적인 수혜 지역이 되거든요. 작년에도 분명히 볼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도 저는 그렇게 매력도가 떨어졌다고 보진 않아요. 여전히 매력이지만 2년 연속 똑같은 얘기 하기 싫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여전히 유효해요. 뭐 참고로 저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혹시라도 또 뭐 괜히 저 지역 막 띄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 저희가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그 관심을 연초가 되면 항상 이런 어디를 내가 좀 눈여겨봐야 될까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투자의 저의 의견은 항상 모든 것은 투자자의 책임으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신길 고동 얘기도 좀 했고, 그다음에 장인 뉴타운, 수도권 쪽에서 보면은 좀 혹시 좀 뭐 경기권이나 이런 쪽에서 좀 우리가 좀 그래도 좀 관심을 좀 한번 갖고 좀 지켜봐야 될 지역? 그게 이제 소위 뭐 요즘 뭐 무슨 수용성? 수용성. 뭐 작년에 마영성에 이어서 이제 수용성이 또 나오던데 수용성은 좀 뭡니까 이게 또? 수원, 용인, 성남입니다. 네. 수원, 용인, 성남이 최근에 많이 오르죠. 재작년이죠. 9.13 대책 나오고 나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안양, 구리 뭐 이런 애들이 많이 올랐었던 거랑 비슷하게 해석들 많이 하시는데 그때도 지금하고 비슷했던 게 뭐냐면 2018년도, 19년도 넘어오는 그 와중에 안양의 분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안양에서도 동안구 같이 평촌 쪽 말고 구도심이 많은 쪽에 분양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그랬던 영향이 있었던 거랑 비슷한 데가 바로 우리 수원. 수원도 약간 서울하고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신분당선이 이미 가고 있고 예. 물론 광교까지밖에 안 가지만 지금 그게 연장되냐 마냐의 호매실 연장이 또 얼마 전에 잘 통과했으니까 예. 지금 수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바뀐 거죠. 왜냐면 그 연결되는 과정에서 또 수원에 서는 역들도 몇 개 생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호매실도 많이 오르고 있고 수원의 대표적인 그 구도심들 뭐 여러 가지 막 좀 노후된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동네들이 재개발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지역들도 또 재개발이다 보니까 단지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8달 몇몇 구역들. 예. 뭐 지난 작년에 분양한 것도 있고 이번에 분양할 것도 있고 앞으로 또 분양 이번 2월 달도 있었는데 지금 연기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코로나 때문에 아마. 그래서 수원은 그런 힘들이 있었던 거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원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 S. 예. 아니, 삼성전자로 해도 되나요? 해도 되나요? 네. 삼성전자가 수원에 있는데 삼성전자 직원이 다 서울 사는 것도 아니고 수원에도 많이 사시거든요. 그럼 수원에서 어디가 주거지가 좋은지는 수원 분들일수록 더 잘 아시겠죠. 그런 분들이 다 광교를 선호해서 가셨다면은 이제 광교도 또 연차가 제법 되고 있고 그럼 8달 쪽 재개발들은 다 되고 나면은 또 역시나 파급력을 크게 미칠 정도로 세대수가 꽤 많이 나옵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영통이 이제 옛날에 이제 보면 좀 가장 이제 좀 네네. 비싼 동네고 네. 고소득자들이 많이 네. 살았는데 그게 지금 오래됐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서 광교로 갔고 예. 그 다음에 근데 또 이미 뭔가 광교도 지금 벌써 입주가 이제 꽤 네. 됐으니까. 근데 뭔가 또 새로운 답들을 찾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새 아파트 살고 싶으신 분들이죠. 용인은 작년도 같으면은 기흥역세권 쪽이 상당히 인기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보니까 갑자기 이제 이 신분당선 라인들 그렇죠. 예. 이 관심을 성북동 있는 쪽 뭐. 네, 관심을 받죠. 왜냐하면 몰이 생겼잖아요. 아이스링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그런 삶의 질을 원하다 보니까 뭘 멀리 가는 걸 싫어하세요. 특히 몰같이 큰 것들이 집 근처에 있다는 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슬세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슬리퍼 끌고 가는 네, 예. 그런 식으로 가는 것들은 확실히 그 몇 안 되는 단지들, 그 몰에 가까운 그런 단지들은 확실히 가격을 좀 차별화내는 그런 것들 영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좀 용인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당연히 이런 영향들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신분당선 쪽이 분당선 쪽보다 좀 더 강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남은
아까 신길 같은 지역의 특징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 약간 부정적인 게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성남이라면 이제 분당은 아니고 분당구 말고 예. 예, 구시가지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중원구, 예, 수성구 이런 데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남이라는 건 분당을 의미하진 않은데 물론 분당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이 많이 오르는 이유는 사실 서울하고 특히 서울 강남에서 가장 가까운 지자체 중에 하나인데 가장 낙후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강남 3구랑 붙어있는 경기도라고 해봤자 과천하고 성남밖에 없어요. 근데 성남은 조금 더 낙후됐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막 강동구랑 붙어있는 데는 하남이고. 그러니까 결국 하남, 성남, 과천 이 세 개 중에서 성남이 언제까지 그 모습일 거냐는 사실은 생각해보면 언젠간 개발이 될 거다였는데 작년부터 드디어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LH 주도로 구도심 재개발이 되고 있고 지금 시장님 직권 정지가 되긴 했지만 아무튼 하기로 했으니까. 그쪽에 이게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는 건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거의 신축 아파트도 오랜만이지만 예. 그 대단지의 신축 아파트는 정말 깜짝 놀랄 수준이죠. 그래서 요즘은 어정쩡한 거보다는 확실히 좋으려면 확 좋고 안 좋으려면 확 나빠야 뭐가 좀 진행도 빠르다.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성남에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지금 하나 말씀 안 드린 지역들이 북쪽에서는 좀 대표적으로 고양, 덕양구. 예. 덕양구에 올해 분양이 조금 남아 있는데 덕은에 남아 있거든요. 덕은지구. 네, 예. 덕은지구는 사실 서울이라고 해도 될 만할 정도로 딱 붙어 있으니까요. 서울하고 상암동랑 붙어 있는데 그 지역들에 작년에 한 3개 정도 분양이 있었고 이제 올해도 또 분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은 없지만 이미 접근성이 너무 좋은 거의 3기 신도시급으로 자리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민간 개발 들어가는 것들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제 이런 이제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야 뭐 그냥 매매로 살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분양권 입주가 이제 뭐 되는 데는 분양권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네네.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니면 이제 나머지는 청약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청약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네, 청약하셔야죠. 청약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예. 청약도 청약인데 보류지 사셨으면 좋겠어요. 보류지요. 네. 예. 보류지라는 게 이게 뭐죠, 이게?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간에 뭐 어쨌든 간에 그 시행을 하는 측면에서는 뭔가의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좀 준비해 놓는 게 있어요. 전부 다 팔진 않고 아, 예, 예. 약간은 갖고 있다가 나중에 흔히 이제 일반 분양으로 얼마 네. 예를 들어 100세대면 100세대를 있는데 네. 이걸 다 파는 게 아니라 네, 일부 아주 약간이에요. 뭐 네. 아주 많진 않은데 몇 세대들은 좀 남겨놓거든요. 단 덩치가 크면 당연히 보류지도 많이 남아 있고 조금하면 조금밖에 안 남아 있는데 보류지는 말 그대로 다 짓고 나서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는 뭐 제로고 없죠. 그러니까 예. 사러 가시면 당연히 비싸죠. 다 이미 분양가랑은 차이도 안 되게 많이 남아 있지만 이미 눈에 보이고 동호수도 다 확정이 돼 있고 단 여기서 이제 똑같이 대출이 되냐 안 되냐 문제가 있다 보니까 15억 원 미만 보류지들은 상당히 매력을 느끼시는 것 같고 시세보다도 조금 그래도 보류지는 좀 싸다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약간 네. 예. 사람마다 좀 감이 다르시겠지만 저는 보류지 가격도 그렇게 비싸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왜냐면 시가로 주고 사는 것 자체가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보류지는 결국 매물이 약간 경매 같은 거죠. 어차피 청약이라는 건 또 뭐 가점이 높아야 네. 되는 거니까 지금 네. 그 사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보류지를 좀 노려보시는 것도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뭐 어찌됐건 뭐 가점이 좀 있고 한 분들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뭐 보수적으로 하지 말고 좀 네. 최선을 다해서 네. 그렇게 좀 도전을 네. 해봐야 되는. 네. 제가 최대한이라고 말씀드린 것들 중에 하나는 그 지역을 넘어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대단지 아파트, 브랜드, 신축 자꾸 이런 것만 보시는데 진짜 실거주 하실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새 아파트라는 상품성도 중요하지만 꼭 그 지역에 가셔야 되는 특히 교육 같은 것도 감안하실 분들은 구축이어도 상관없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좀 고쳐 산다 정도 생각하시면 예. 또다시 답은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건 지역은 뭐 이미 다 아실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조금 더 사실 뭐 사장님 모시고 더 많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긴 한데 시간적 제약도 있고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또 한번 모셔가지고 더 예. 좋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